자, 이번에 이슈앤소문 코너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률 떨어지고 있다고. 아, 네. 그럼 황재수 부지점장이 오늘의 상한가 이런 거 잘 골라주시면은 시청률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알았으면 진짜 여기 안 나오고 지금 연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 또 뭘로 지정해 오셨는지 이슈 보도록 하죠. 자, 그나마 뭐 산업에서는 이 K 방산, 수출 청신호 이 내용을 정해 주셨는데 폴란드 얘기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이제 창원 공장, 롯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방문을 한 이후로 네. K2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K2가 이제 전차. 네, 전차. 뭐 신세대 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죠. 뭐 유럽, 뭐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뭐 하원에서 요번에 이제 특별로 이제 그 국방비를 더 재원을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1,000억 유로니까 엄청나게 뭐 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뭐 지금 모두가 아실 겁니다. 뭐 주식시장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뉴스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뭐 최근 들어서의 전웅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방산에 대한 부분이 각 나라가 뭐 국방비 지출을 줄이진 않고 무조건 늘리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전투기라든지 뭐 전차를 구입하는데 한국에 대한 방산이 사실 가성비로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 3조 180대 구매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 요청은 의사는 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는 3조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노르웨이도 K 전차를 기존의 76대에서 100대까지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2조 원까지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걸 합치면은 거의 5조 원, 소위 말하는 재팟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뭐 관련된 뭐 방산주라든지 그리고 납품하고 있는 현대로템에 대한 주가는 그래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이제 전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FA50이라고 해서 한국형 경공격기도 폴란드에서 48대 구매 계약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것으로 봐서는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한 10% 장중에 그 어려운 시장에도 네, 맞습니다. 네. 꿋꿋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저희가 좀 편애하는 기업이긴 한국. 아니 뭐 그 기업이 잘 돼야 국가의 상징성이 좀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지 뭐 개인적인 편향은 아니고 잘 되고 있어서 뭐 52주 신고가도 나오고 1년 내에 최고가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카이가 그렇게 선도하니까 방산 관련 기업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그다음에 요즘 좀 조용하긴 한데 LG 넥스원 이쪽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쪽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뭐 중동도 그렇고 이제 유럽에서 한국형 전투기라든지 뭐 한국형 전차를 되게 관심이 많고 구매 의사를 하고 구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항공우주 되게 의미 있고 상징적인 게 이게 방산뿐 아니라 또 항공우주 쪽에 걸려 있어서 다음 달 15일에 있을 누리호 발사.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죄송합니다. 6월 15일. 다음 주. 다음 주에 있을 누리호 발사도 당연히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시니까 시청률 떨어지잖아요. 6월로 잘못 말씀드려요. 다음 달로 잘못 말씀드려서. 네, 다음 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률 민감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당연히 관심 갖게 되는 부분이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8월 달에 있을 또 달 탐사 관련돼서 발사 부분도 당연히 이제 항공 우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고 그에 따른 상징이 굉장히 큰 게 사실 안 해본 걸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에 이제 발사하는 위성도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면은 이번에는 한국형,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착해서 뭐 전부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방산이라든지 항공의 우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방산의 개념이 항상 대북 리스크만 등장하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수그러들고 하는데 뭐 그 산업이니까 그래서 뭐 빅텍, 뭐 스페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막 주가가 막 요동을 쳐요. 근데 그 회사의 본질이나 그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쭉 풀어드린 적도 있고 근데 방산 기업들 하여튼 그러면 정리하자면 일단은
폴란드의 저 K2 전차 수출 가능성을 내비쳐 봤을 때 네. 현대로템 예. 그리고 하나 예, 종목이요? 종목은 뭐 전체적으로 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선은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은 현대 로템이 있지만 네.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하나 쪽이라든지 한화? 예, 네. 하나 뭐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네, 예, 그런 에어로스페이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LIG 넥슨 말씀하셨던 부분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좀 통신 좀 뭐 위성 통신 잘하고 있는 제노코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네. 시청률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그만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앞서 제가 잠깐 멘트 드렸지만 매크로 이슈긴 한 것 같은데 타겟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소매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대형 유통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재고 좀 안 좋은 뉴스입니다. 뭐 재고가 너무 많다. 결과적으로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재고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부분인데요. 4월 말 기준으로 재고가 151억 달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43%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43% 재고가 증가했다. 굉장히 이제 기업으로서는 되게 좀 타격이고 매출이라든지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 소비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과거에는 엄청 좋았죠. 이제 재무적으로라든지 뭐 소비에 있어서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자산 가격, 소위 말하는 뭐 주식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규모로 그냥 유동성, 뭐 이유 없이 돈을 주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축률이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얘기를 드리면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지. 금리는 굉장히 최저금리로 가고 있지. 너무나도 소비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폭발되었는데 이제는 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 유동성은 축소하고 있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자산 가격, 소위 말하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자산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빠지면서 자산 가치가 뭐 하락하니까 뭐 소비에 대한 구매 의지가 좀 사라지고 이러한 부분이 뭐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의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과연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성장의 훼손을 안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파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냐 사실 그게 아니고 공급적인 측면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당연히 공급적인 거를 보면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뭐 중국이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풀리긴 했지만 뭐 이제 대규모에 대한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공급 측면으로 풀어주려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뭐 올리는 부분 때문에 이제 소비를 줄임으로써 뭐 당연히 이제 물가도 잡으려고 할 의지가 있겠지만은 공급적인 측면은 당연히 이제 무역 관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를 낮추면서 성장의 훼손 없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풀어주면서 물가를 잡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뭐 부분도 풀어주면서 뭐 유럽하고 베네수엘라에 연결해준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란의 제재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이란 제재를 통해서 뭐 하루에 세계에서 이제 쓰는 뭐 1,000만 배럴 이제 석유를 쓴다 그러면 100만 배럴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어준다면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아질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소비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도 하겠지만 공급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말씀하셨던 CPI도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그게 이제 바로미터가 됩니다. 지금 물가 CPI 그러니까 8%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금리는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금리가 뭐 중립금리가 지금 현재 2%대 중반인데 이렇게 강하게 올렸다라고 뭐 내년이든 뭐 올해든 올렸다라고 했을 경우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힌다면 굉장히 고민이 있었고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적인 측면은 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매크로로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뭐 이러한 공급적인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공포스럽죠. 근데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중앙은행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예. 네. 자, 기업 봅시다. 기업은 오늘 어떤 기업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중요한 건 기업이니까. 예. 네. 자, 기업.
네, 우선 오늘은 코인테크에 대해서 코윈테크. 네, 코인테크. 뭐죠?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인테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다 아시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뭐 셀업체라고 하면은 뭐 SK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당연히 투자 한 번씩도 해보시고 관심 있게 안 하시더라도 보시긴 했을 텐데요.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업 중에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내 세 3사 그러니까 이러한 뭐 SK라든지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뭐 삼성 SDI에 대한 수주 잔고가 작년 1분기에는 290조였습니다. 뭐 근데 지금 작년 4분기에는 560조까지 증가를 했고요. 현재는 600조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이고요. 이게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캐파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캐파를 가장 뭐 크게 늘리거나 뭐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 잔고가 많다. 결과적으로 장비주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25년까지 그러니까 22년 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장비 업체에 대한 성장은 연 44%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4% 매년 누적으로 증가한다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제 장비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 이제 코인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코인테크는 원래 본업은 이제 2차 전지뿐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식품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핵심적으로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제조 공정,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풀 자동화 성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수주 산업이다라고 하는 수주 산업에 대한 종목을 접근할 때는 수주를 공시하는 부분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과거라고 해봐야 뭐 작년이겠지만은 뭐 국내 3사, 국내 업체에만 하다가 지금은 해외향, 그러니까 노스볼트라든지 뭐 브리티시 뭐 볼트라든지 이런 유럽향으로도 보고 있고요. 네. 뭐 유럽도 자체적으로 자기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유럽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셀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연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럽향으로, 미국향으로에 대한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캐파가 현재 1,500억 캐파지만 하반기부터는 3,000억 캐파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장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이고 자회사는 전국 공정, 이제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전국 공정 쪽에 대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신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신규 장비 매출도 증가하고 그리고 국내 3사뿐 아니라 뭐 해외향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한다라고 보시고요. 2022년에는 1950 예상치입니다. 1950억에 영업이익 2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양극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은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들은 최근 들어서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수주가 폭발해서 결과적으로 2022년도 올해 23년도, 24년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장비주들은 지금 보셔서 뭐 성장기름 좀 타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굉장히 매크로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국계 특유에 맞는 부분, 뭐 방산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뭐 2차 전지뿐 아니라 뭐 반도체 장비 매출이 급증하고 실적을 보시면은 뭐 방법은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코인테크는 현재 시가총액이 2,900억, 3,000억이 안 돼요. 1분기 공시 보니까 연결 매출 뭐 656억, 사상 최대 이렇게 타이틀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잘 돌아가고 이익도 증가할 것 같고 뻔히 보인다. 근데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거시경제 환경이 부담스러우니까 심리적으로 주가가 밀려있다.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봐도 좋은 시점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가 어려워서 할인율, 소위 말하는 뭐 펄 기준으로 보면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중국 업체라든지 해외 업체에 할인된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앵커님께서 시청률을 위해서 정확히 꼽아주셨던 부분 너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 상한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안정적인.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예. 하여튼 이슈라는 매크로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모른다가 정답이고, 근데 기업은 좀 알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이 이슈앤 코너를 이슈앤 소문을 같이 해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